대장 신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한 부천시와 지역 시민단체 간 환경가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가 1,000억 원 규모의 부천도시공사 출자금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지하상가 사용료 인상률을 당초 계획보다 낮출 방침입니다. 지난 22일 삼척 승합차 전복 사고로 4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휴가철 강원도를 찾는 분들 급경사 곡선도로 운전 시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대장 신도시 개발 사업을 두고 부천시와 지역 시민단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덕천 시장이 대장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열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헬로티비 스튜디오에서 대장 신도시 공론의 장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분들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더 개선시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좀 공론의 장을 열어서 전문가들 또 시민들이 참여한 그런 토론회라든가. 장 시장의 이번 발언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장 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은 환경 파괴를 우려하며 지난 5월부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이미 부천시에 녹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 안 남은 녹지마저 신도시로 개발하면 환경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오히려 거기가 개발되면은 환경이 나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잘못된 거면 공개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고, 만약 그게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은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사실을 검증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야 되는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부천시 대장동과 오종동 일대 343만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9년까지 대장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 이 중 100만 제곱미터는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부천시는 현재 논으로 사용 중인 해당 부지를 개발 후 공원으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환경적인 가치가 더 커진다는 입장. 하지만 시민단체는 개발 후 공원보다 개발 전 논습지의 환경적 가치가 더 크다며 부천시와 상반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 신도시 지구 단위 계획은 내년 말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대장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시민단체와 부천시의 갈등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요. 장덕천 부천시장 취임 1년 파워 인터뷰는 오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25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가 1,000억 원 규모의 부천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천도시공사가 LH의 역곡지구 개발사업 지분 참여를 위해 부천시에 대규모 출자를 요구한 내용인데요. 신생도시공사의 사업 추진 동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불확실한 사업에 부천시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는데요.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김병전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전 녹화 내용 들려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부천도시공사 출자금 동의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긴 건가요? 지난 정부에서 제3기 신도시 개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 부천 지역에 역곡 지역하고 대장동의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LH와 함께 우리 부천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부천 우리 도시공사에 출자를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출자금에 대한 동의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이 안건이 통과가 됐고요. 전체 25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5일 날 10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동의안에 대한 가부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이 상임위 안건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된 건가요?
예, 이 출자하는 데에서는 서로 간에 의견이 없었고요. 여야 구분 없이 다 참여하는 거에는 동의를 다 했었고, 이 출자 규모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 이제 의원들은 천억에 대한 사업비 천억에 대한 것은 다 공감을 하지만은 출자금은 300억으로 하자 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장은 이 부천시가 1,000억 원이라는 출자금을 마련하기에는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거기 이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이 1,000억에 대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달라고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도시공사에서는 9월 달에 이제 우리 추경이 9월 달에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50억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본예산이 이제 11월 한 말경에 심의를 할 계획인데, 그때 내년도 본예산에 250억 해서 300억을 일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00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서로 의견이 조금 있었던 사항이죠. 그래서 그 700억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은 이제 도시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상동 영상단지 부분이 어느 정도 매각이 가능하다면 현금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지하상가 사용료 인상률을 당초 계획보다 낮출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23일 지역 13개 지하상가 사용료를 작년과 비교해 18% 올렸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인천시는 사용료를 51%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감사원이 최근 인천시가 상위 법률 기준보다 낮게 지하상가 사용료를 부과해왔다며 지적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인천시는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이 상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쳐 사용료 인상률을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하상가의 임대료 인상과 전대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언론인들과 시민사회가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인천은 서울에 밀려 중앙언론으로부터 홀대받아왔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들은 지역 케이블 방송을 지역 발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역 케이블 방송의 성장을 막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 지역 언론인들과 지역 시민사회는 중앙 언론에 기댄 인천 지역의 방송 환경을 우려했습니다. 중앙 언론사들은 서울과 인접한 특수성 때문에 지역 언론보다 상대적으로 인천 현안에 무관심한 상황. 지역 시민사회는 중앙 언론에만 의지하는 상황은 결국 인천 지역 발전을 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 얼마나 지금 뜨겁습니까? 그랬는데 KBS에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MBC나 SBS에서도 못 들었을 거예요. 이게 인천의 현실입니다. 시민사회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 라디오 방송과 케이블 방송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역 방송의 발목을 잡고 있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지역 채널의 해설과 논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도 기능을 제한한 것으로 지역 방송이 지역 이슈를 다루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사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방송법이 지역 방송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해도 보도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해설이라든지 논평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천의 정서, 문제점들을 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삼척 승합차 전복 사고로 4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급경사 내리막길인데다 변변한 교통 안전시설도 없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피서철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체 구간에 비해 우회하려다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보도에 노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사고가 난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의 한 지방도입니다.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과 경북 봉화군 석포면을 잇는 일명 석계제입니다. 경사도는 12%에서 14%로 급한 데다 곳곳에 급커브까지 도사리고 있어 통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고 구간을 직접 운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경사는 엑셀을 밟지 않아도 계속해서 속도가 붙을 정도로 꽤나 가파르고 또 이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 체감상 약 200m, 좀 심한 구간은 100m 간격으로 계속해서 있어서 만약에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백두대간이 지나는 강원도 고갯길은 이처럼 급경사 내리막과 커브 구간이 겹쳐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강릉시 성산면 대관령 옛길 구간에서는 15톤 트럭이 길을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되면서 토터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열악한 지방도뿐 아니라 왕복 4차선으로 뚫려 있는 영동고속도로에서도 대형 사고는 빈번합니다. 영동고속도로 평창 봉평터널에서 관광버스 등 5중 추돌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치는 교통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삼척 승합차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방도는 안전등급이 없는 무등급 가드레일 때문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차가 벼랑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가드레일이 어느 정도 충격을 막아주는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SB1부터 이렇게 계속 쭉 나가져 있긴 한데 지방도는 62형에서 SB1, 2 정도면 되거든요. 시험 검증을 받은 방울살인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원래 제작하면은 뒤에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끝쪽에. 전문가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 구간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내리막길에서는 풋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은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제동력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왔던 삼척과 같은 이런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즉 저단 기어를 사용해서 풋브레이크가 아니라. 교통량이 많지 않다 보니 교통안전시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올여름 강원도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서객은 2천만 명.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인천시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 18곳을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우수 기업에는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25개 혜택이 주어집니다. 행사 이후 진행된 박남춘 시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와 청년 채용 문제 등 산업 현장의 여러 고충들을 토로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18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인천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1년 사이 근로자 수가 5%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각 기업당 최소 5명에서 최대 22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3년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수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25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현판 수여식 이후엔 박남춘 시장과 기업인 간의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최근 논란이 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대체품이나 이런 걸 알아보고 있지만 사실 대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전체적인 사안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런 주제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도 정작 지역에서 판매하기 어려운 현실도 토로합니다. 인천에서 만드는 제품을 인천에서 기본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인천에서 팔기가 사실 어려워요. 우수한 지역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인천으로 이전을 해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좋은 청년들이 오면 서울로 많이
나가요. 인천에 좋은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기업들을 좀 같이 한데 모아가지고 청년체험 박람회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좀 회사 입장에서는 1, 2년 정도 잘 가르치고 나서 공부를 하겠다고 나가보니까 이건 참 말리기도 어렵고 어떻게 붙잡기도 어렵더라고요. 야간 대학을 대학과 그 기업이 뭔가 협력을 해서 고졸 친구들이 퇴근 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박남춘 시장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인천시 일자리 포털을 개편해 지역 우수기업과 구직자 간의 정보 교류가 원활하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자들부터 지역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 인천이 너무 낮다 하더군요. 이런 게 보면. 그렇듯이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 공직자들도 엄청나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노력은 끊임없이 좀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급식센터나 이런 데서도 우리 식품 같은 거는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박 시장은 또 일본 수출입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한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13,000명의 관객이 방문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을 다시 개최한 건데요. 일상 속 쓰레기와 버려진 고물로 풍자와 해악을 담아낸 160점의 조형 예술품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두 개의 볼펜이 빛에 따라 움직이며 매번 새로운 그림을 그려냅니다. 낡아서 더는 사용하지 못하는 휠체어 바퀴로 만든 조형물입니다. 최정현 작가의 또 다른 작품, 네티즌입니다. 마우스와 키보드로 제작한 코브라와 쥐가 인터넷 익명성의 병폐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전이 인천문화예술회관에 개최했습니다. 반쪽이라는 필명에 시사 만평가로 활동하던 최정현 작가의 체험 전시회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했던 물건은 모든 물건에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두세 개 연결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는 비주얼을 만화처럼 귀엽게 그렇게 만들고 내용을 어른에 맞춰놨죠. 소화기로 만든 펭귄, 플라스틱 통으로 만든 슈트 등 쓰레기로 버려진 폐기물에 상상력을 더해 재탄생한 170점의 조형 예술품이 전시됐습니다. 펠리컨과 홍학, 사자와 같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상상력 넘치는 동식물 작품은 물론 풍자와 해악을 담아 사회의 어두운 면을 녹여낸 작품도 있습니다. 버려진 고물들이 새롭게 태어나 카리스마 넘치는 작품으로 변신해 관람객들에게 재미를 선사합니다. 지난해 여름방학 때 같은 공간에서 진행했던 이 전시회는 13,000명의 관객이 찾으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처 못 보신 분들이 아쉬워해서 전시를 더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최근에 또 작가님 작품이 초중고등학교 미술교과서에도 많이 실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올해 한 번 더 기획을 해서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관람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은 9월 3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최정현 작가의 캐리커처 작품 만들기 시연회와 작가와의 대화 시간도 진행됩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절기상 대서인 화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더웠습니다. 수요일에도 비슷한 수준의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후 한때 수도권과 우리 지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은 많지 않겠지만 외출 시에는 휴대하기 편한 작은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목요일부터는 올여름 막바지 장맛비가 내립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부지방에서 많은 비를 쏟았던 장맛비인 만큼 중부와 수도권 등에 내리는 이번 장맛비도 집중호우를 동반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이나 농작물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장마전선이 서서히 북상하면서 한반도 상공에 수증기가 가득한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